잘못하면 신용경색이 일어나고 금융위기로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부터 던지는 거예요.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을 깨졌다고 보시는 거죠? 예, 저는 이거는 깨졌다고 봐요. JP모건이 은 가격을 억눌렀습니다. 미국 검찰에서도 이거 불법이다라고 해서 3번이나 기소를 했어요. 지금 시중의 재고가 거의 고갈 상태에 다달랐다.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비싸지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오늘 5,000원수 코맥스에 요구했는데 그리고 방금 은 말씀하셨는데 올해 은 가격이 금 가격보다 훨씬 더 큰 상승률을 보여서 화제입니다. 최근에는 너무나 많이 올라가지고 좀 조정을 받기도 했는데 아무튼 간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이번 은 강세의 가장 큰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연간 생산량, 즉 은의 연간 공급량 대비 수요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그 부족한 부분을 시중에 재고를 갖다 쓰거든요. 자그마치 지금 5년 동안 계속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질렀어요. 그러니까 연간 한 1억 6천억 온수 정도 앞질렀으니까 이제 5년치를 모으니까 8억 온수가 넘어요. 8억 온수라는 건 1년 생산량을 넘는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 계속 재고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시중의 재고가 거의 고갈 상태에 다다랐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그렇게 가격이 오르면 생산을 늘리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은은 은강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한 4분의 1뿐이 안 돼요. 그럼 4분의 3은 어떻게 생산되느냐 하면은 다른 광물을 재련할 때 따라 나오는 부산물로 생산이 돼. 그러니까 그 비중이 아연이나 납을 재련할 때 나오는 게 한 32% 정도 되고, 두 번째는 구리를 재련할 때 따라 나오는 은이 한 20몇 프로 정도 돼요. 그 세 번째가 금을 재련할 적에도 은이 좀 따라 나옵니다. 그게 뭐 한 17% 정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부산물로 생산되는 게 한 75%야, 4분의 3. 그러다 보니까 은 가격이 오른다고 은의 생산을 늘리기가 거의 힘들어. 오히려 구리 가격이나 아연 가격이나 뭐 납 가격이나 금 가격이 올라주면 그쪽에서 생산을 늘리면은 그때 부산물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도 생산을 늘리기 좀 힘든 이유는 은광산 자체에서 뽑아내는 거는 지금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비싸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대 이후 지금 한 300년 이상을 남미에 있는 은광에서 계속 캐다 보니까 이제 은의 품위가 굉장히 저하돼요. 한마디로 은광석의 품질이 저하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00톤 광석을 캤을 적에 거기서 은이 얼만큼 나오느냐를 이거를 품위라고 부르는데, 품위가 계속 하락하는 거야. 이제는 더 많은 광산을 캐서 재련을 해야 옛날 수준을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갱도 위에는 없기 때문에 계속 갱도를 더 파내려 가야 돼. 그러니까 생산비가 굉장히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은광산을 하나 개발해서 한다고 그래도 보통 이거를 개발하는데 한 15년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는 지금 공급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이거를 빨리 늘릴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안 되고, 오히려 앞으로 5년치 전망을 보니까 이게 점점 줄어들어, 은의 공급량. 그러니까 수요는 폭증을 하는데 공급량은 줄어든다. 그럼 수요가 뭐가 있냐면 가장 핫한 게 태양광 패널입니다. 패널 한 장당 보통 한 20g의 은이 들어가요. 그걸 페이스트라고 해서 밑에 이렇게 분가루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빛이 빠른 속도로 전기로 전환을 되게끔 하는 건데,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고 두 번째로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건 전기차예요. 일반 차에는 은이 한 15g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전기차에는 한 25g 내지 한 55g 들어가요. 차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최근에는
배터리에도 은이 들어가는데 특히 지금 우리나라 삼성 SDI 같은 데가 개발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즉 폭발하지 않는 그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데 은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거기는 셀 하나에 한 5g 정도 들어와서 차 한 대 만들려면 한 1kg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엄청나게 운수요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도 고민이야. 이렇게 은이 많이 들어가면 단가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은을 절감하려는 기술을 지금 많이들 개발하고 있어요. 태양광 업체도 그렇고 이 전기차 업체, 배터리 업체들도. 그런데 그게 또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 왜 그러냐 하면 전기 전도성이나 열 전도성을 은을 따라갈 만한 금속이 지구상에 없어요. 하여튼 그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고급 공정 5나노 미만에는 은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 보통 우리가 쓰는 전기 같은 거는 대부분 구리선이나 알루미늄 선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고급 제품들 하나라도 전기를 더 빨리 보내고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열을 빨리 걷어내야 되는 이런 제품들에는 여기는 은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수제. 게다가 최근에 그 외신에 이 뉴스가 났던데 삼성에서 오늘 뭐 5,000원수 코맥스에 요구했는데 코맥스는 500원수만 가져가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은이 없으면 그 몇천억짜리 공장을 잘못하면 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한테는 은 가격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이건 꼭 확보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테슬라나 뭐 삼성이나 어떻게 하든지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한 은을 일종의 사재기를 해둬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마 가격을 크게 끌어올릴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로봇 AI, 뭐 반도체, 우주항공 이런 산업이 커지니까 은수요가 당연히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JP모건이 은 가격 조작이 15년 만에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그 원래 은시장 규모는 금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습니다. 보통 한 10분의 1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작아가지고 이거는 핸들링하기가 쉬워요. 특히 그런 JP모건 같은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은 시총 전체 규모가 한 1조 달러뿐이 안 됐는데 그나마 최근에 이렇게 가격이 엄청나게 뛰면서 지금은 한 4조 달러 내외로 커졌어요. 커졌긴 하지만 다른 자산군에 비하면 아직도 작은 겁니다. 엔비디아보다 지금 시총은 작을 거예요, 은이. 그러다 보니까 JP모건이 어떻게 장난을 했냐면 JP모건이 은을 매집하면서 그걸 싸게 매집하기 위해서 은 가격을 억눌렀습니다. 그 억누르는 게 불법적인 스푸핑이라는 수법으로 억누르는 건데 스푸핑은 초단타 매매에서 예를 들어서 엄청난 대규모의 매수 주문을 딱 냅니다. 그러면 그거를 사기 위해서 매도 물량이 나왔을 적에 체결 직전에 이 호가창에서 이거 싹 없애버려요. 그러면 엄청난 매도세가 내려오면서 사고자 하는 거기에 체결이 안 되고 그 밑에 가격에 체결이 되면서 가격이 쭉 미끄러져 내려와요. 금액이 크니까. 그다음에 반대로 요번에는 대규모로 사겠다고 매도 주문을 자기들이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매도 주문을 내서 사람들이 이제 은 가격 떨어지는구나라고 이제 압박을 받고 그리고 그나마 그걸 살려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결 직전에 물량을 싹 없애버려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같은 편이 다른 창구에서 떨어진 가격에 은을 매집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방법으로 거의 채굴 단가 바로 위에서 은을 매집했어요. 떨어뜨릴 수 있는데 떨어뜨려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15년간 은 가격이 안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미국 검찰에서도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불법이다라고 해서 3번이나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도
문제 삼아가지고 벌금을 매겼어요. 2020년도인가 9억 2천만 불 벌금 때려서 벌금도 내고 담당자들이나 임원들 형사 기소되고 했는데도 그런 걸 3번이나 검찰의 기소를 받았는데도 JP모건한테 그게 일종의 솜방망인 거야.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하면. 그렇겠죠. 난 그거를 잘 고쳐지지 않아. 그런데 그게 최근엔 고쳐지기 시작했어요. 왜? 과거에는 98% 이상의 현금 청산이나 롤오버를 했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현물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을 그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자기가 현물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코맥스건 JP모건이건 이제는 과거처럼 이렇게 가격을 인적으로 누르면 오히려 싼 가격에 현물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짓은 못하는 거죠. 네, 이번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알아보겠는데 최근 뉴욕 증시가 연말 산타랠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비트코인은 한 87,000달러 이 수준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과 금은 사상 최고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유독 이 비트코인만 부진한 그런 상황인데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이 이번 그런 상황에서 국면에서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단기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해서 초단기 금리가 한 서너 번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걸 연준에서도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게 계속되면 잘못하면 신용경색이 일어나고 금융위기로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단기 유동성이 부족해지니까 기업이건 투자기관이건 할 거 없이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위험한 자산서부터 시장에 던지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은 양면성이 있는데 이게 위험 자산으로 인식되는 때가 있고 달러를 대체하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때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나스닥이나 기술주와 같이 위험 자산으로 인식이 되는데 기술주보다도 더 위험한 자산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부터 던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현금 확보가 빠르고 네. 이건 24시간 팔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주식은 하루 8시간 분이 못 파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기에는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군에 비해서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예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일본의 싼 자금을 받아 가지고 나와서 주로 헤지펀드들이 이 레버리지 상품에 활용하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거든요. 그 비중이 가장 높을 겁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상품서부터 타격이 입어요. 그러니까 선물이나 파생 쪽에서부터 타격이 심한데 이때도 가장 먼저 처분하는 게 현금 확보를 위해서 비트코인부터 처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5년 연말에 이 두 개가 같이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유동성 부족하고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그래서 비트코인이 사실은 가장 큰 피해를 봤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즉 이 얘기는 비트코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가격이 내린 게 아니고 이 시장의 거시경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이 힘든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사실 ETF 승인도 있었고 반감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반감기 이후 몇 개월은 뭐 상승이 나오고 그다음 하락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보니까 이 과거 4년 주기론이 약화됐다는 건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을 깨졌다고 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거는 깨졌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첫째,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들이 힘들게 이끌어왔던 시장인데 그나마 비트코인의 가장 큰 적은 미국의 규제였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바로 이 시대의 환경과 흐름이 바뀌어졌는데 이제는 미국의 행정부나 입법부가 다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바뀌어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과거 시대하고 지금 바뀐 시대에는 이렇게 같이 놓고 비교하거나 평가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생태계가 지금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현물 생태계는 작았어요. 그래서 선물을 악용해서 웹도덕 현상이라고 일부 세력들이 마음대로 시세 조작을 하고 오히려 옵션이나 이런 데에서 그들이 이득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물 생태계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큰 형님들이 들어와서 현물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 양도 점점 커질 뿐만 아니라, 과거는 개인 주도 장세였는데 이게 이제는 기관 주도 장세로 바뀌었고, 더 나아가서 기업 주도 장세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국가들이 주도하는 비축 전략 또 여기에 가세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시장 규모 자체가 틀려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미국 국민들 같은 경우 이렇게 입법부나 행정부가 바뀌게 된 이유도 미국 국민들의 암호화폐 투자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에 당시 조사에 의하면 22%가 암호화폐 투자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 22%라는 건 사실은 유권자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표를 구하기 위해서 대선이건 총선이건 이 사람들이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주식하는 사람들조차 이제는 암호화폐를 간접 투자하면서 지금은 미국 국민의 40%가 직감적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유권자 세력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하여튼 이러한 여러 요인으로 세상도 바뀌었고 시장 규모도 너무 커졌고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기관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러한 비트코인 사이클이 이제 더 이상 맥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채굴량 자체도 옛날에 비해서 엄청 적어요. 사실은 이미 2,100만 개의 95% 이상은 채굴이 끝났어요. 지금 나오는 양 자체는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그게 수급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예요.